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25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이 1000분이 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민주화와 양담배. 회고록을 쓰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잠시 나의 방송 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잡은 마이크 앞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서려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올해는 내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한 지 만 22년이 되는 해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병아리 아나운서 시절을 남산에서 보냈고 새롭게 시작한 허허벌판 여의도 시대에 젊음을 바쳐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서 꿈을 키웠으며 재작년 1992년부터는 새로운 민간방송의 탄생 SBS에 맞추어 제2의 아나운서 인생을 시작했다. 단 15초 짤막한 외마디 비명 같은 스튜디오 아나운스먼트, 흔히 멘트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1분 스폿, 5분 뉴스, 30분 대담, 1시간짜리 DJ 프로그램, 2시간짜리 교양 프로그램, 심지어 17시간을 쉼없이 계속했던 특별 생방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람의 유형도 프로그램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했다. 그러나 내용물과 포장이 일치했던 사람, 내용물에 비해 포장이 지나쳤던 사람, 포장과는 달리 내용물이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 등으로 대별해보면 좋을 듯하다. 그 가운데 에치모 교수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대학과 사회는 함께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녹화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 교문에서부터 강의실에 이르기까지 온통 선동과 구호로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그 수많은 플래카드와 대소자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캠퍼스 내 길바닥 여기저기에 깔아붙여 놓은 암흑의 어용 교수 물러가라 하는 것이었다. 암흑의 교수는 왜 어용이며 설사 어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길바닥에 붙여놓고 짓밟고 다니며 질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하려고 지명한 에치모 교수가 바로 그 대학의 교수는 아니지만 그러한 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에치모 교수 같은 이도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치모 교수는 대학 사회와 일반 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의 편에 서 있었으며 정부나 사회에 대하여 뼈있는 일갈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몇 권의 저서도 있는데 나도 공감하며 읽은 책이 있다. 풍년이 든 어느 해 추석 무렵 에치모 교수는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됐다. 풍년 속에 맞는 추석 이야기, 고향 이야기, 어려운 농촌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다. 에치모 교수는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고 민족의 지도자처럼 방송국에 나타났다. 사실 한복이 분명히 우리의 옷인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는지 양복의 물결 속의 한복 차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두루마기의 색깔이 검을 때는 더욱 그렇다. TV 카메라 앞에서 그분은 시종 위험이 있었고 웃지 않았으며 결연한 말투로 일관했었다. 나라를 걱정했고 사회를 개탄했고 농촌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풍년이 들면 무엇하며 추석이 온들 기쁠 것이 무엇이냐고 했고 보름달조차도 시름 덩어리로 보일 것이라며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방청석에는 침묵이 흘렀고 에치모 교수의 능변은 계속됐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의 연속이었다. 정치하는 이들도 정신을 차리고 사회 지도층도 지식인도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빚더미에 눌린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TV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너무나 감격해서 MC임을 잠시 잊고 멍하니 앉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에치모 교수의 말씀에 감동했으니까. 그날의 방송은 성공적이었으며 나는 방청객을 선동해서 그야말로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을 대접했다. 과연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고 학교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수님답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조금 뒤에 그 존경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방송이 끝난 후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내게 권한 양담배 때문이었다. 능숙한 솜씨로 품에서 꺼내 물고 내게도 권하던 에치모 교수. 나는 조용한 분노를 사귀며 차만 마시고 헤어졌다. 차라리 함께 차를 마시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 조금 전 TV에서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차라도 한 잔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 앞에 섰을 것이며 그런 결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실망스러워하는 것은 단 한 갑의 양담배 때문만은 아니다. 가증스러운 위장으로 존경을 받는 지식인들의 그러한 수법이 싫다는 것이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 그 스승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써서 캠퍼스 내 길바닥에 깔아붙여 놓고 짓밟고 다니는 풍토에서 그 화를 면할 말과 행동으로 살아남을 바에는 차라리 길바닥에 깔린 어용교수 칭호가 더욱 떳떳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단 학생들의 비위를 거슬러서 어용교수가 됐을 경우에 하나요. 어쩌다 방송은 말잔치판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물론 말을 수단으로 하여 생각을 전하는 매체이니만큼 말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말도 말 나름이니 아무렇게나 하는 말의 잔치판이 돼서야 하겠냐는 뜻이다. 참다운 말, 진실한 말, 아름다운 말, 생명력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말, 앞뒤가 맞는 말들의 잔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방송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말잔치판을 충분히 이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때 방조자의 역할을 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인데 면책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방송의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기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을 신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말의 믿음은 언행의 일치에서 온다고 보는데 아무리 번드르르하고 그럴듯한 말을 청산유수의 능변으로 잘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말의 잔치라면 사회에 큰 해독이 될 것이다. 에치모 교수가 양담배를 보인 것이 습관적 애용인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실수였다. 그분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말꾼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우리 주변에는 입만 열면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정치인보다 더 애국자인 공장 근로자들이 있고 요란한 구호로 목이 쉰 무슨 협회 지도자보다 더 묵묵히 실천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것은 확실히 소망스러운 일이다. 에치모 교수님,